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7일 휴전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새벽 5시입니다. 제가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있을 때 월간조선에서 관련 특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뭐가 빠진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2000년 6월의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5억 달러의 금품, 그 중에 5천만 달러는 물건입니다. 5억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이것은 뇌물에 가깝죠. 사실은 뇌물로 평양회담을 매수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도 있었고 특검을 이어받은 대검의 수사도 있었고 여기에 박지원 씨 등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자살하고 하는 이런 파장이 있었지만은 뭔가 빠져있다. 결정적인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저는 항상 가졌는데 최근에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호기심이 다시 발동해서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비밀 합의가 있었다. 비밀 합의 문서가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사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비밀 합의가 있다는 시사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억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래야 이게 뭐가 악의가 맞는 그 암호 같은 걸 제가 이번에 추적을 하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즉 과연 남북 간에 비밀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 합의서의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밀 합의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 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자, 누가 서명을 했는지 한번 흥미롭습니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요게 합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5억 달러 플러스 경제협력 차관으로 25억 달러를 추가로 3년 동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문에 제공한다. 여기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이 돈의 성격이 애매해집니다. 아니, 차관을 주는데 무슨 민족적 협력, 상부상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공짜로 줄 때 그 지원금이 제공하는 금액이 공짜일 때 보통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20억 달러, 전 문제가 이겁니다. 25억 달러가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겁니다. 25억 달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김대중 때의 남북 관계의 마쿠 거래는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25억 달러를 과연 투자를 했느냐, 경제협력 차원으로 주었느냐, 사회간접 부문에 제공했느냐, 이거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국회가 해야 될 거고, 수사도 필요한 대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한다고 해놓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 그냥 공짜로 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사회간접 부분이니까 무슨 도로 닦는데 공단 항만 여기에 25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또는 25억 달러가 그냥 북한에 들어갔다? 모르겠어요. 이건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이건 집행이 된 거죠. 자, 여기에 특검의 발표나 수사 과정을 보면은 이 북한에 제공한 5억 달러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1억 달러를 부담한다. 4억 달러는 현대그룹이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정부가 특히 이기호 경제수석이 이거 정부가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니까 1억 달러도 현대가 맡아라. 그래서 5억 달러를 현대가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산업은행이 현대에 대출을 해줍니다. 사실은 정권이 만들어주는 돈이죠. 그렇게 해서 5억 달러를 정확하게 말하면 4억 5천만 달러 플러스 물자 5천만 달러 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목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거라고 했는데 이걸 읽어보면 이건 완전히 뇌물입니다. 남측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 분을 제공한다. 왜냐? 5억 달러가 어떤 대가냐? 현대에서는 무슨 북한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둘러댔지만 그건 다 나중에 만든 거고 이 합의문을 보면은 5억 달러 공돈을 주는 겁니다. 뇌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담은 매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도주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인도주의 정신이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살, 의약품으로 써야 인도주의에 들어가는데 아니 김정일이가 무슨 취약계층입니까? 김정일에게 그것도 해외에 있는 비자금 계좌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5억 달러는 뇌물이죠. 더구나 핵 개발하고 있는 김정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한 겁니다. 이 세계가 웃을 일 아닙니까? 김정일이 인도 지원 대상입니까? 그동안에 특검 그리고 이 정권이 변명하는 게 다 거짓말임이 들통났습니다. 이 합의문으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정리하면 이래 되는 게 아닐까요? 첫째, 속인 겁니다. 누굴 속였느냐?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인 겁니다. 더구나 적에 핵 개발하고 있는 적에 30억 달러를 제공하는 약속을 밀약을 해놓고 그 뒤에 국민들에게 발표할 때는 4월 8일 합의를 하고 여기 북경에서 합의한 겁니다. 송호경, 박지원 만나서 그 다음에 4월 10일 날 평양에서 서울에서 김정일의 초청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 왜 이거 발표 안 합니까? 발표했어야죠.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특검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이 특검이 부실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특검 때 이 문서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수사 결론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5억 달러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북한 정권으로 비밀리에 보내졌는가? 아니면 지금도 보내고 있는가?
25억 달러를 2000년 6월부터 3년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켜졌는가? 혹시 현대 이외에 다른 기업도 현대식으로 대북 송금에 동원된 거 아니냐? 이거 따져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국회에서 폭로한 사람이 엄나경 전 산업은행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폭로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2002년에 들어오니까 정권이 S그룹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북한에 지원하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국회에 정인으로 나갈 테니까 나를 좀 불러달라고 같은 음시인 한나라당 음호성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국정조사할 때 불러서 음호성 씨가 현대그룹에 지원을 한 적이 있죠 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이 터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국정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이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추적하였던 13억 5천억 달러로 추정된다는 미국 내 비자금 의혹과 미국 내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추적한 국정원의 자료에 보면은 비자금 소유주로 김홍걸, 김홍업과 함께 박지원 씨 이름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팀을 만들어서 한국의 국세청, 미국 FBI와 공조해가지고 추적한 겁니다. 거기에 김홍걸, 이희호, 김홍업, 박지원 이름이 비자금과 연루되어서 나오고 있다. 그럼 그것과 25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특히 FBI에서 주목한 것은 그 중에 1억 달러가 김홍걸 씨에 의해서 중국에 투자되고 그 돈이 평양 과기대로 들어간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추적을 했고 김홍걸 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한 1억 달러 수표 사본까지 확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만약 취임한다면 그 추적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인멸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 비밀 합의문은 노무현 정권에 인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것은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되면 북한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약속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합의서의 존재를 알고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것인가? 아니면 몰랐는가? 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건지, 알고도 했다면 의도는 불순하고 모르고 했다면 지명을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점 잡힌, 북한에 약점 잡힌 존재가 되는 거죠. 비밀 합의서를 만들면은 비밀이 폭로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비밀이 폭로되어서 큰일 날 사람은 한국 쪽이지, 북한은 뭐 김정일이가 혼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 잡힌 거죠. 북한에 약점이 잡힌 거죠. 김정일은 김대중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왜냐? 김대중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지원, 송호경 사이에 비밀 약속을 했는데 이게 공개되면 곤란할 사람은 박지원 씨니까 박지원 씨가 북한에 약점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약점이 없는 순결한 사람을 지명해야 할 국정원장 자리에 북한에 약점 잡힌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뭐냐? 그거죠. 어쨌든 핵개발하고 있는 적입니다. 핵개발하고 있는 적에게 국민을 속이고 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이거 국가 반역죄 아닐까요? 국가 반역죄 중에 최상위가 대역죄입니다. 하이 트리전입니다. 하이 트리전. 오늘 마침 청문회가 있다고 합니다. 청문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보면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